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랜만에 뵙죠? 인도에서 넘어오신 네. 맹현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인도스러운 옷을 입고 아 왔습니다. 인도의 전통 의상이에요? 아니면 현지에서 지금도 많이 입는? 그러니까 흔히 이거를 네루 조끼라고 부르거든요. 네루 조끼. 네, 인도 초대 수상이 네루 네. 많이 네. 입고 다니고 네, 보통 저희도 좀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이런 걸 좀 입고 다니시고 저도 나이 좀 들어 보이려고 아 이거 입고 다니면 일단 꼰대. 약간 그런 게 있죠. 아, 알겠습니다. 이야, 좋네요. 인도는 지금 학생들 안 가르치세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어떻게 한국 어떻게 됐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년 3학기고 마지막 학기가 3월 초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채점하고 학기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막 3월 초에 학기가 끝난다고요? 네네. 다음 학기 언제 시작해요? 다음 학기는 6월 중순에 시작. 그 방학입니까? 계속? 3월, 4월, 5월이 방학이라고요? 방학인데 이제 방학이로 다 쉬는 건 아니고 예. 그 안에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쓰고 나왔어요. 아니 그게 방학이죠. 방학인데 휴가인데 방학을 뭐. 휴가를 쓰면 근데 이제 방학이 휴가보다 기니까. 방학이 기니까 네네. 휴가 같지 않으니 그 안에 네네. 휴가를 꼭 써야 쉬는 네네. 것 같다. 네네. 네. 아니 방학인데 휴가를 안 쓰면은 뭐 합니까? 그 방학인데 수업은 안 가르치실 논문 거 아니에요? 써야죠. 공부하고 책 쓰고. 공부하고 책 쓰고는 평소에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럽네요. 야, 그래서 그래서 6월에 시작한 학기는 그럼 한 9월쯤 또 끝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석 달 방학. 아니요. 그러고 일주일 방학하고 2학기, 일주일 방학하고 3학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희한하네요. 현재가. 그러니까 저희 전체가 학교도 다른 3학기인데 편이에요. 네네. 학기 사이의 공간은 그 빈 기간은 네, 다르네요.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1년에 4등분 한다고 생각하시고 비슷한 길이로 1학기, 2학기, 3학기 방학. 근데 3월 회계연도처럼 네네. 그때 끝나고 그때는 좀 길게 쉬고. 네네. 3월에서 6월까지는 쉬고 네네. 그 다음 학기는 돌아가는데 중간에 네네. 일주일씩밖에 안 네네. 쉬고. 야, 근데 3월에 6월이 좋을 것 같아요. 딱 봄에 좋은 시즌이잖아요. 인도 휴가. 여름입니다. 아, 그때 인도가 인도가 여름입니까? 한여름입니다. 네네. 그럼 7, 8월은 7, 8월은 벵갈루루 기준으로는 한국보다 많이 시원해요. 그래요? 네. 아, 오히려 네네. 5월, 6월이 덥고 네네. 7, 8월은 시원해요? 지금 벵갈루루는 35도 가고요. 낮 최고 기온. 오. 난 그게 참 신기해. 휴가를 중간에 좀 쉴 때 가을이나 봄이나 좀 좋은 날씨에 하게 하지. 꼭 추울 때 아니면 아주 더울 때 왜 그때 휴가를 방학을 합니까?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요? 네.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능률 안 오르니까 방학하는 거고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난방해야 되니 돈 없으니 겨울에도 집에서 오지 마라 하는 거고 아니 학교 있으면 따뜻하고 시원하고. 학교가 따뜻하고 시원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네. 우리 이럴 때 얘기할 때 예, 아닙니다. 예, 인도 경제 이야기 할 인도의 건데 경제 이야기. 교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하신대요. 인도 경제 이야기를 네. 근데 오늘은 음. 좋은 이야기. 인도 경제 이렇게 요즘 좋습니다 이야기. 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인도, 나빠요. 인도 경제 그러나 알고 뚜껑 열어보면 이렇게 엉망입니다. 네. 맞죠?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오늘은 그 단기 전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인도가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상황이고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높은지를 얘기를 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IMF에서 지난주에 인도 경제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잠재 성장이 률이 별로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인도 잠재 네. 그러니까 포텐셜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고 이 그 실링 안에서 경제가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단기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수준에 가서는 한계에 다다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요인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이 멈춘다면 어떤 요인 때문일까?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인도 경제는 요즘 시험 기간인데 시험은 잘 볼 것 같으나 보면 볼수록 애가 머리는 안 좋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거부터 들어보죠. 근데 요즘 예. 인도 주식 시장도 굉장히 사람들 많이 관심 갖는 투자 대상이고 네네. 뭐 인도 주식 시장 따라가는 센섹스 지수 따라가는 ETF도 얼마든지 쉽게 투자할 수 있어서 네네. 오늘 이야기 잘 들으면 돈 벌 기회가 있을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요즘 인도 경제 좋습니까? 뭐부터 얘기하면 일단은 돼요? 뭐 내년까지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좋다는 건 어느 정도면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로? 네네. GDP 근거?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올해 3월에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서 성장률이 조만간 나올 건데 여기 한 7% 가까이 보고 있고요. 7%. 네네.
그리고 내년 3월에 끝나는 회계 연도는 이번 IMF에서 하향 조정해서 이제 5.9% 그러니까 5.5에서 한 5.9에서 6.3 뭐 이 정도 조금 안 수준. 좋은 게 5 내지 6. 네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네. 전성기의 중국 느낌이네요. 근데 그러기도 했지만 사실 한 10년 전에는 8%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했거든요. 예. 약간 둔화되고 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렇기도 인도 하고 치고도. 네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소비가 경제 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정부의 인프라 그러니까 그 캐피털 익스펜디처 네. expenditure. 네네 그게 캐펙스가 좀 많은 걸로 정부 소비.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 소비. 그럼 정부 주도의 성장이네요, 여전히. 근데 이제 이전에 인도의 다른 정부들하고 달리,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건 맞지만 민간의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민간의 참여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뭐 얼마 전에 유명하게 터졌던 아다니 그룹 같은 그런 정경유착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잘 되는 이유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일단은 그게 되게 크고요. 네. 우선은 슬라이드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제 인도는 회계연도가 달라서 이제 4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니까 FY23이라는 얘기는 올해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한 6.9%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충 이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기관들이 쭉 있는 이게 여기서 사실 조금 더 하향 조정되긴 했어요. 이거는 올해 초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6.9%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과거에 이제 FY20부터 22까지 트렌드인데 이제 20년 3월에 끝나는 거니까 이제 코로나 영향이 이제 좀 받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GDP가 많이 내려가고 22년에 좀 회복을 하고 23년에 더 크게 회복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이제 보고서에다가 쓰는 얘기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됐다. 이제 순항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져 있고 이제 쭉 달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대부분은 인도 정부 보고서를 참조를 했고요. 왜 정부 보고서를 참조를 했냐면 네.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보고서라는 게 특히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도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정직하게 보고서를 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적인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니까 인도 경제는 괜찮을 것 같다. 아, 중국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 모양이에요. 중국은 왜 정부의 여러 전망치라든가 이런 거는 목표가 아니고 실현한다는 거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그 숫자를 맞춰라 이런 건데 인도는 인도의 정부 자료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중국보다 좀 나은 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남면이라는 건 약간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깎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어느 발표는. 정도는 디스카운트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적이라는 얘기가 미래 일들에 있어서 뭐.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희망적이라는 것이고 예. 그게 근거가 없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근거가 뭐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왜 늘어나지? 다른 나라는 안 늘어나니까 이 고생일 거고 네네네. 그런데도 네네. 불구하고 인도는 왜 소비가 잘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 이제 경제 전망이 밝은 이유가 하나가 민간 소비 증가와 공공자본 투자 확대 결과 예. 경기 순환에서 상승 곡선에 올라섰다. 이게 네. 이제 정부 측 주장이고요. 두 번째가 정부가 그동안 경제 개혁들 여러 가지 해왔어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 모바일 페이먼트 시스템의 제도를 정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용한 소상공인들 비즈니스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그런 얘기를 일단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지. 네, 우리는 그러면 슬라이드를 확확 넘어갈게요. 네. 역시 계획한 대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원래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뭐 네. 어디 그냥 숫자 그럼 먼저 소비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소비와 소비 지수인데 그 왼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민간 소비 나누기 GDP예요. 민간 소비 나누기 GDP인데 이제 FY23 이제 올해 3월이죠. 요게 예상치가 한 55에서 60 사이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GDP도 여기서 이 구간에 좀 늘어났잖아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조차 늘고 있으니 네, 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소비 심리 인덱스인데 그 현재 심리도 바운딩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는 전망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는 인구가 많아졌거나 한 명당 쓰는 돈이 많아졌거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도 소비의 특성은 그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은 면이 있습니다. 많이 쓴다. 네. 어. 많이 쓰는 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생애 주기를 놓고 볼 때 젊은 인구가 많잖아요. 젊은 인구는 아무래도 돈을 쓰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구 특성상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는 효과도 있고요. 좋네. 돈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쓴다. 네, 돈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안 걸쳐져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저축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위기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 성격은 네네. 미래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하고 벌면 그냥 버는 대로 쓰면서 즐긴다는 쪽입니까? 그것보다는 좀 미래에 대한 낙관이 더 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낙관적이라고는 들었어요. 굉장히 낙관적입니까? 그런 면이 좀 있기도 하고요. 지금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음.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자부심이 올라갈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 그 경제 성장,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서 세계 5위가 됐다 이런 얘기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는 뭐 좋게 얘기하면 애국,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이 많은 편이고 좀 나쁜 단어로 얘기하면 국뽕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 수준이 올라가면서 국민들 다 같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저 86 아시안 게임 뭐 88 올림픽 개최할 무렵 1985년에 대한민국 느낌이군요. 흥청망청하는 느낌 야, 그때. 지금 뭐 우리가 거의 뭐 주인공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전 세계 저 선진국이 될 것 같은. 야, 대통령 헤어스타일 빼고는 다 마음에 들어 우리나라. 이제 그런 나라. 네네. 그래서 소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계속 소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아, 분위기 좋아요 그러면?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네. 또 왜 좋지? 그 나라는 올림픽도 안 하는데? 일단은 그 대외 환경이 일단 G20 같은 경우도 뭐가 경제가 하여튼 잘 돈다는 네네. 거죠? G20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가 지금 의장국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도 있고 사실 인도와는 무관하지만 현재 지금 영국의 총리가 인도계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그런 것도 네, 있고. 제가 이번에 귀국할 때 공항에 서점 나가봤더니 이게 수낙 총리 자서전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아, 자서전이 아니라 전기가 깔려있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 공항에서 손흥민 일대기 그런 하는 거랑 느낌이구나. 비슷하지? 아 그렇지. 영국은 게다가 식민 지배를 받았던 맞습니다. 나라인데 네네. 거기 인도계가 네네. 됐다는 거는 그렇죠. 느낌이 좀 다르죠. 특히 경제력으로 그러니까 나라 국가 전체 경제력으로 영국을 넘어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식민을 했던 나라를 넘어섰다라는 자부심도 많이 생기게 그럼. 됐죠. 그렇겠네. 아 아니 일본 수상이 제일 보여봐요. 우리도 난리 나지 난리나. 수입할 게 없어서 수상을 수입하냐? 먼저 이랬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약간 산업별로 섹터별로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게 그 파이낸셜 타임즈를 잘라봤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트레이드, 호텔, 그다음에 교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쪽이고요. 두 번째가 건설 경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유틸리티를 할 수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요건 뭐 국방 이런 건 우리한테 큰 의미 없고 이제 좀 낮은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제조업은 제조업이거든요. 네네. 아 제조업이 저래요? 지금 이게 이상하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조업이 요즘 관광 좋을 서비스업 거라고. 중심이라 그거군요. 일단은 그래서 인도 정부 보고서에는 컨택 인텐시브한 서비스와 그 관련된 것들이 발전하고 있고 그 이유는 코로나 영향에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네. 코로나가 끝나가면 마찬가지죠. 다 이런 저런 패턴은 나올 네, 테고. 패턴은 같은데 예. 그 정도에 있어서 인도가 더 많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정부의 주장. 외국인 관광객들이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도 국민들이 스스로 막 여기저기 그게 돌아다니고 이제 돈 쓰고 이번에 다니는?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그 프로젝트 때문에 예.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발음도 안 사업 타당성 사업 조사를 타당성 하러 요즘 네. 얘기되는 예타. 네 맞습니다. 네, 웨스트 벵갈 주에 있는 지역에 갔는데 네. 이제 거기서도 이제 현지에 있는 관광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인도의 대표적인 여행지인 타지마할인 아그라 그다음에 겐지스강에 있는 바라나시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현지 그 영업
현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큰 변화가 있는 게 이전에 배낭 관광객들 중심으로 있던 관광이 이제 내국인 수로 바뀌었고요. 첫 예. 번째. 두 번째로 내국인 수로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년 내내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는 거는 긴 휴가 기간에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국인들이 오면서 1년 내내 사람이 오게 돼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미래가 예측이 되고 현금 흐름이 일정해지니까 이제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됐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너무 경제 얘기만 하고 숫자 얘기만 하게 될까봐 이번에 여행했던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예, 네. 아 좋습니다. 보여드리면 의미가 있을까요?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뭐죠? 네. 요즘에 이 모바일 무슨 페이먼트 시스템이 네. 갖춰져서 네네. 뭐가 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근데 그거에도 같이 아 그래?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같이 보시죠. 여행 사진부터 여행 이제 사진. 요게 이제 인도의 겐지스 강에 있는 바라나시라는 지역입니다. 그 바라나시는 뭘로 유명하냐면 인도인들이 이제 윤회를 한다고 믿잖아요. 예.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근데 윤회에서 끊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것도 좋지만 네. 더 좋은 거는 윤회 사슬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더 태어나지 않는 게 네. 좋은 겁니까? 네네. 어. 그 윤회 사슬에서 잘 끊어지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이제 잘 윤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겐지스 강 어머니 강가에 이제 떠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연기 태우지만 이게 다 사람 태우는 겁니다. 아이고. 사람이 사망하면 저기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사람이 운명할 것 같으면 이제 거기 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겐지스 강 근처에서. 네네. 그럼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을 들고 네네. 들것에 들고 겐지스 네네. 강으로 가요. 네네. 그럼 거기서 그럼 강가에서 사망하시고. 그렇죠. 보통 거기 있는 숙박업소에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면 이제 내려와서 화장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해야 되나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하고 뭐 장사를 지내고 겐지스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뭐 바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대기까지 할 정도면. 네, 더우니까. 인도 환경에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교통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그렇지. 4일씩 5일씩 들고 네. 가면 안 되니까. 네. 네. 근처에 가서 돌아가시는 게 네. 꼭 겐지스 강이어야 된다고 믿나 보죠? 딱 이 지역이 제일 아, 제일 그 명당입니다. 지점? 네, 네. 바라나시라는 지역입니다. 네네. 아, 그것도 조 지점에서만. 네, 여기가 이제 가장 왜요? 유명한- 왜 조짐? 여기가 되게 신성하다고 믿는데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여기서 이제 해 내려. 저 정도 연기로 지금 사람의 시신이 타는 거예요? 네네. 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 시체를 눕혀놓고 아래에 그 향나무를 깔고 위에 네. 향나무를 다 깔아요. 예. 그러면 발끝과 머리끝만 여기 공간 있고 나머지 향나무를 다 둘러싸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보통은 기라고 불리는 우리가 기 버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소중하고 정결한 거기인데 이제 기를 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가 소 기름입니까? 버터를 정제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 버터라고도 부르죠. 그래가지고. 그거에다 불을 붙여서 네네. 그래서 여기다 향나무를 같이 태우고 네네. 그래서 옆에 가면 그 고기가 타는 그런 역한 냄새가 나지가 않습니다. 향나무 때문에. 아. 그럼 그렇군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 뼈만 남을 텐데. 네네. 그것도 별도로 우리는 그걸 분쇄하잖아요. 네. 네. 거기도 분쇄하나요? 거기는 이제 바로 강 앞이잖아요. 이제 강으로 이제 보내드리죠. 아, 뼈 남는 네네. 걸. 네. 분쇄도 안 하고. 분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냅두면 사람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타는 속도가 다르니까 예.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뚫기도 하고 뭐 머리를 좀 으깨기도 하고 뭐이 정도의 작업들을 합니다. 야, 근데 인도 인구가 15억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억 한 2억 명쯤 매년 죽을 것 같은데. 네네. 얼추? 그죠? 네. 그럼 한 하루에 얼마입니까? 근데 여기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 굉장히 인기이거나 네. 그 그렇겠는데요? 주변에 사는 분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운명이 예상이 가능한 분들 음. 보통 오게 되는 거죠. 아, 숙박업소도 비싸겠습니다. 그러면 저기도.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야, 비쌀 것 같아요. 되게 완전 독점적인 지역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서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진 네. 하나가 여기서 되게 아름답게 나왔는데 같이 여행 다녔던 인도완타 전명훈 작가가 찍은 사진이고요. 요게 요 불이 사실 그 사람 태우는 그 불입니다. 예. 그래요? 네네. 이런 장면. 한쪽에서 저렇게 타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신경도 안 쓰고 강을 바라보고 있군요. 그러기도 하고 네, 일가 친척들은 주변에서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오르차라 인도 고성이고요. 인도는 이제 고성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인도 고성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 요건 타지말이고요. 타지마할 사진. 네. 타지말이고 예, 저희 가서 사진 뭐 찍다가 항상 구설에 오르고 그러죠. 네. 예. 여기가 이제 남인도의 석기 문화를 그러니까 돌 조각으로 유명한 남인도 지역들. 그다음에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랑스풍의 문화가 남아 있는 폰디쉐리.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던 우다이푸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호수 주변에 이렇게 왕궁이 있어가지고 예. 이런 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유명한 신혼여행지입니다. 호수 주변에 궁이 있어요. 네, 이게 바로 궁이거든요. 옛날에 실제로 그럼 왕이 궁으로 저기서 쓰였던 계속 데가? 현재도 왕이 있어요. 네. 인도 전체의 왕. 아니요, 인도는 사실 독립 이전에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통일 예. 왕국이 아니었잖아요. 각각의. 그래서 네, 이 라자스탄이란 주의 작은 지역의 왕이고 이 왕 가족들은 여전히 살고 있고 이거를 사업화해가지고 굉장히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민영화가 인도에서 저 왕궁에서 무슨 아니, 식당, 그럼- 식당도 운영하고 그렇게 네,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왕궁에서 왕이 살고 있어요. 근데 네네. 왕 일부 방을 내주는 겁니까? 호텔처럼? 그러니까 호텔은 왕궁 밖에 또 따로 있고요. 따로 그다음에 왕궁이 크니까 그 안에 레스토랑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절에 가서 구경하고 있으면 주지스님들 밥해 드시고 하지 않나요? 같이? 그런 거랑 비슷한가? 네. 알겠습니다. 야. 인도 요즘 여행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이 잘 되면 이제 관련된 산업도 같이 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행 가방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유의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도 항공 산업도 요즘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도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고 갑자기 아직 늘고 있겠군요. 네, 공급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아니 투자들을 근데 많이 아까 하고 전에 있습니다. 인도는 교통이 불편하다면서요. 네. 그러면 여행에 엄청난 제약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한번 들어가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 불편해서 안 나갑니까? 야 한번 갔으면 이동은 되게 어려운데 네. 그 안에 네. 이동이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안 다니고 한 곳에 많이 머물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유행했던 인도 여행 패턴은 배낭 여행객들이 한 예. 장소에 가서 마음에 들면 뭐 1, 2주씩 있다가 아. 그다음에 12시간 버스를 타고 또 다른 곳을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했죠. 머무를 때는 좋다. 뭐가 좋아요? 다녀보시니까.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갔던 우다이푸르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조용하게 호수 바라보면서 좀 느긋하게 있어서 좋고요. 일산 호수공원과 비교해서 아우 비교가 안 되죠. 일단 뭐, 우리나라 이 경우 뭐, 호수는 왜? 없으니까 네네. 뭐가 더 커요? 일산 호수공원보다? 훨씬 크죠. 저 인도의 호수가? 호수 공원에 왕궁 있습니까? 그렇지. 뭐 왕궁은 없네. 왕궁은 없죠. 따로 떨어져 있죠 호수와 왕궁. 스케일이 큰가 이제 보네.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이제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인도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구조가 인도 정부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기들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정부의 성장 육성 방향은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인프라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예. 도로, 항만, 그다음에 항공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디지털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다르라는 게 있어요. 아다르가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었어요? 사실 주민등록 시스템이 그러니까 번호 하나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원래도. 네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증 뭐가 있습니까? 소셜 그러니까 시큐리티 넘버. 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있는 나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뒤늦게 도입을 했고 지금 뭐 10억 이상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물리적인 주민등록증이면서 동시에 인터넷으로 디지털로 적용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그 금융실명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금융실명제가 이 아다를 통해서 강압은 아닌데 실명제처럼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금융 서비스 특히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아다를 만들고 계좌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 야, 그건 순기능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충격은 좀 있지 않습니까? 검은 돈이 그 실명제로 바뀌면 네, 그렇죠. 조금 네. 우리나라도 충격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인도는 뭘 했냐면 화폐 개혁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라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정책.
예.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유통되고 있던 500루피권을 폐기를 시키고요. 예. 그 다음에 새로운 500루피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00루피권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음. 그러면서 새로 만든 거에 유효 기간이 아니 그러니까 옛날 예를 들어서 자 새 화폐가 나옵니다. 이전 화폐는 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뭐 2주, 뭐 3주, 한 달 이내. 아 이미 그냥 옛날 돈들은 그냥 한번 난리가 무효, 났었군요. 그렇죠, 무효. 그러니까 그게 한번 겪으면서 이제 지하 자금들을 이제 양성화한다는 예.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겪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아다 도입도 비슷한 시기긴 해요. 신분증 도입. 네, 근데 신분증 도입이 되면서 이제 신분증이랑 계좌를 연결시키면 여러 서비스를 더 누릴 수 있게 하니까 예. 신용카드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고. 신용카드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이제 아, 인도는 신용카드 안 네네. 써요? 지금 제가 오다가 데이터를 봤는데 인구 100명당 6.5개 정도의 신용카드가 발급이 돼 있어요. 100명에 6.5개요? 5개. 와. 그러면 뭐 2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은 5% 미만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도 신용카드 받는 게 신기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신용카드 역사는 더 길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결제 역사를 보면 우리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카드 대란을 겪었잖아요. 예. 그렇게 그 현금에서 한번 카드가 들어오면서 부작용이 걷고 그 다음에 모바일 화폐라는 그런 모바일 페이먼트가 들어온 거는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러면 카드 발급의 전성기와 그 다음에 모바일 페이먼트 사이 간격이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카드 발급이 전성기가 오기 전에 이미 모바일이 지배를 해버렸죠. 그래서 모바일 페이먼트로 바로 갔다 네네. 인도는. 네네. 그 중심에 이제 인도 정부가 주도해서 움직이는 UPI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UPI는 이제 여러 계좌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든 개념이고요. 예. 그게 이제 모바일 페이랑 바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먼트랑 UPI 때문에 그 사람들 간의 결제도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다음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네요. 그러니까 네. 삼성페이 같은 그거 거. 있으면 신용카드 필요 없죠. 뭐. 네네네. 어. 근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기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총리가 됐는데 그러고 초반에 했던 정책이 뭐냐면 국민들 계좌 만드는 정책이었어요. 왜 그걸 먼저 했을까요? 그러니까 계좌 없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 경제는 지금은 덜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보조금 중심의 경제였단 말이에요. 예. 특별히 농사 짓는 인구에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좌가 없으면 보조금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가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계좌를 만들어라. 그 계좌를 만들기만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바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들이 쭉 이어진 것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일단 계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주민등록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리고 좀 지나고 주민등록이랑 계좌랑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주도하는 UPI,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모바일 결제로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에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아니면 애플페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토대 위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수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거죠. 예.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페이먼트가 되니까 페이먼트가 네네. 돼서 금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자상거래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인도의 아마존, 지금 플립카트 얘네들이 이제 뭐 이커머스 시장에 개척을 하고 거의 뭐 성숙을 시켜놨잖아요. 예. 근데 이 당시 시작할 당시에 인도에는 교환 환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옷 사러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환불 안 돼요. 교환 안 돼요. 원래 그렇습니까? 네.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신뢰 사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샀고 영수증 뭐 이런 거 없어요? 영수증 발급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발급해도 음. 그 안 믿는다고 발 뺄 수도 있고 영수증을 뭐 대충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신뢰 사회 모든 특징이 거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오프라인에서 환불이 어렵고 교환이 어려우면 그대로 온라인으로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온라인 시작됐다 그러면 처음에 걱정은
내가 주문한 게 올까? 이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먼저 못 내게 되죠. 네. 아 그런 걱정을 해요. 일단은 올까 안 올까? 아무것도 안 해봤다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뭐안 대표님이 그렇지. 태어나 처음으로 옷을 사는데 온라인으로 산다. 그렇지. 내가 돈부터 냈는데 이놈들이 네네. 제대로 갖다 줄지 안 줄지. 네.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뭐 줬는데 돈 안 받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신용카드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이 시장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신용카드 결제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제가 빵꾸 날 일은 없을 거라는 없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교환환불이 잘 되는 편이었잖아요. 네. 그럼 바꿔주면 되고 이제 이런 게 갖춰져 있는데 인도는 그러지 않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 아마존 같은데 했던 게 그 pay on delivery, 뭐 cash on delivery라는 걸 해요. 그럼 일단 물건 줄게. 그러면 물건 받으면서 돈을 다. 배달 예. 기사한테 주는. 예. 아. 예. 옛날 우리 짜장면 네, 시켜 먹을 때 옛날 딱 하던 짜장면이요. 방식이죠, 그게. 이제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환불이 좀 쉬워지고 예. 그다음에 뭐 교환도 쉬워지면서 전자상거래가 좀 자리를 잡고. 근데 한 문제는 뭐냐면 카드 사용자가 너무 적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으로 뭐 송금하는 경우도 많고 했는데 물론 아까 5%는 신용카드고요. 예. 그다음 직불카드로 하면 30% 정도 가긴 해요. 네, 그 정도 가긴 해도 네네. 뭐 직불이나 신용이나. 네. 그래. 하여튼 페이먼트가 생겼다는 건 여러 가지 상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은 됐다. 네네.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 당연히, 수준이냐면 당연히 요거 그렇겠네. 한번 슬ide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길거리에 있는 이제 간식 파는 동네인데, 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럼 요게 이제 입간판이고요. 여기 QR 코드가 있잖아요. 중국 같은 시스템이네요. 이렇게 네네. 딱 QR 코드 네, 되면 QR 코드 결제되고. 찍고 그다음에 결제를 하는데 그럼 저게 QR 코드가 저 가게를 의미하는 QR 코드예요? 네, 가게 QR 코드고 근데 이- 문제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금액까지 바로 되진 않거든요. 네, 예.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이걸 QR 코드 찍고 금액 입력을 해요. 음. 그러면 여기 보면 요렇게 생긴 게 있죠. 예. 네. 이게 스피커거든요. 띵동. 뭐 네. 얼마가 결제됐습니다. 네, 네. 나온다는 네, 거. 네, 네. 주인이 그-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야, 그거 좋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왜 있는 분들이 음. 되게 바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지. 이런 가게는 소규모의 거래가 많은 거잖아요. 아. 그러면 누가 뭐 도넛 하나 주세요. 뭐 20루피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찍고 띵동 20루피 결제됐습니다. 그러면 1,500원 이 네, 결제되었습니다. 이런 거. 네, 우리는 왜 서울페이 뭐 이런 거 하면 자 봤죠? 뭐 봤죠? 네네. 이렇게 막 보여줘야 네, 그렇게 되잖아요. 보여주는데 저거 너무 유용하게, 바쁘면 이제 유용하네. 스피커 그렇지, 저게 이용하는 맞죠.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어. 그래서 좋군요. UPI가 인도 경제 성장 특히 스타트업이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저 먹던 길거리 간식은 저거 어떤 겁니까? 뭡니까? 저는 저거? 길거리 음식을 안 먹어서요. 아, 저기 일단 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요거. 이게 이제 아마 지금 굴랍 자문으로 보이는데요. 굴랍 자문이 뭐냐면 그 도너츠 같은 거를 예. 꿀물에 뭐 한 12시간 이상 지어 놓습니다. 맛있겠다. 촉촉하게 촉촉한데 엄청 달아요. 어. 한물 깨무는 순간 매우 나, 달겠죠. 나 이거 먹어도 될까? 아, 왜요? 너무 달아서 네. 나 죽는 거 아니야? 저 빨갛게 생긴 멀리서 보면 사과 같이 생긴 저 이건 것이- 모르겠습니다. 튀김 같은데. 아, 저 아래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네. 그냥 치킨 아닙니까? 치킨? 아, 치킨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막 튀겨서 팔지 않습니다. 아 왜요? 아무래도 위생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고기는 더 상하기 쉽잖아요. 아, 더운 나라니까. 네네. 인도는 뭐가 이렇게 약간 위생상의 문제를 약간 걱정하긴 해야 되나 네네. 봐요. 길거리 음식의 경우에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예 밖에서는 안 사. 장이 민감해서 길에서는 좀 안 먹는 편이고요. 근데 잘 먹는 분들은 한국 분들도 잘 드셔요. 원래 여행은 길거리 음식인데. 그렇지. 근데 그게 어? 아쉽습니다. 네. 잘 못 드셔서.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러니까 홍콩에서 박사를 했는데 예. 홍콩의 싼 식당들도 되게 더러워요. 음. 홍콩이란 이미지가 뭐 깨끗할 것 같은데 음. 실제로 저렴한 식당들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음. 근데 거기서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인도는 일단 진짜 못 믿겠네. 아, 좀 진짜 불안해서 이놈들은 길거리 음식 진짜 못 못 믿겠어. 먹겠어요. 와. 굳이 더럽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물 문제가 커요. 물. 네. 더러운 물로 만든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학교가 이제 세월간이들이 나온 학교인데 세월간 영화 보셨어요? 봤습니다. 거기 뭐 물탱크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깔때기 모양 이렇게 생긴 거예요. 거기서 예. 빗물을 받아서 한 번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빗물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예. 근데 그 샤워기 필터라고 샤워기 앞에 이렇게 하얀 천으로 된 필터를 꽂아서 물을 깨끗이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집에서 쓰면 거기 뭐 가끔 벌레도 들어오고 흙도 아. 꼬이고 막 이런 상태인데 어. 그러면 보통 가정에서는 정수된 물로 밥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길거리 식당들은 물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그냥 그런 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아주 최소화의 걸른 물로만. 네네. 네. 아, 그게 다르니까. 네.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는 있겠네. 알겠습니다. 길거리 이제- 음식은 잘 안 드신다. 네. 그게 어쨌든 이제- 그래도 요즘 인도는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먹을 것도 네, 잘 사 그렇겠네. 먹고 페이먼트도 잘 돼 있다. 그리고 페이먼트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잘 돼 있으려면요. 휴대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인도에서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바일 페이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은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모바일 페이를 도입하고 싶은데 휴대폰 안 가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휴대폰도 사람들이 막 사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없던 사람들이 계좌를 가지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뭐 모바일 페이먼트가 적용된 게 뭐 3, 4년, 2, 3년 전이니까. 지금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모바일 페이먼트가 잘 된 게 또 정부 주도 사업인데 인도 정부가 원했던 게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보급하자. 근데 우리는 인터넷을 데이터를 쓰기 전에 먼저 집에 들어왔잖아요. 인터넷 회선들이. 네. 근데 그 상태를 안 고치고 바로 통신사의 데이터 사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바일로.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뭐 스마트폰 36% 정도 22년을 야, 사용을 하고 있고 5억대가 보급. 야, 근데 36%면 아직도 포텐셜이 많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가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가 가장 싼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인도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등 안에 들어갑니다. 야, 데이터가 무지무지하게 싸요. 무지무지하게 싸요. 네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요거는 이제 뇌피셜입니다. 네. 뇌피셜이 뭐냐면,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릴라이언스 그룹이 지오라는 통신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격을 엄청 낮춰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따라서 경쟁하면서 가격이 낮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렇죠. 대신에 마지널 코스트, 고객 하나가 는다고 해서 코스트가 많이 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 산업 같은 경우는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는 계속 잘 되는 거고 못 되는 회사는 인당 비용이 비싸지니까 비싸지니까. 경쟁에서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이미 한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으면 세 번째 기업이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미 이제 에어텔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보다폰이라는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예. 릴라이언스 지오가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가격, 믿을 수 없는 가격에 데이터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확 먹어버렸어요. 네. 거기가. 그래서 3년, 뭐 4년 만에 바로 마켓쇼 1위로 치고 올라오립니다. 여기까지 팩트고 네. 이제 어느 부분이 뇌피셜이냐면 음. 릴라이언스가 왜 그랬을까요? 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정경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미리 이제 정부랑 어느 정도 딜을 해서 이런 통신 계획으로 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저기도 통신사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는 이제 뭐 낼 수 있는데 예. 그럼 이제 플랜까지 어느 정도 얘기되지 않았을까? 허가를 내줄 테니 너희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가격을 낮춰줘. 낮춰라. 가격 네, 네. 낮춰주면 국민들이 좋아할 테니. 네네네. 네. 이거는 이제 뇌피셜입니다. 네.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가격을 낮춰주면 좋죠. 뭐. 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휴대폰을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가격을 엄청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세팅이 끝난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그렇게 모바일 중심으로 네네. 금융과 뭐 스마트폰도 보급되고 막 했는데 네네. 지금도 그 변화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음 주 얘기이긴 한데 네. IT의 성장률이 좀 많이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잘 늘지는 않아요. 네네. 왜요? 이미 많이 는 거죠.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은 샀고 네네. 36%인데? 그래도 그래도 어려운 사람은 네네. 못 산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빈부격차가 여전히 네. 특히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인도의 성장 엔진이라고 불리는 산업들이 예. 고용을 많이 안 합니다. 성장인지 뭔데요? IT 쪽이죠. IT 쪽에 이제 고용 개발 지수가 낮잖아요. 낮으니까. 네. 고용 유발 개수가 낮으니까. 몇 명 그냥 프로그래머가 뚝딱 해버리고 만다. 그렇죠. 그리고 이 IT 중에서도 인도는 이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화 시켜주는 산업들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산업이 계속 발달하면 뭐가 되겠어요? 효율화가 많이 진행되면 사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제조업 보니. 인도는 요즘 제조업에 대한 그 중국의 대체 가능성으로 거론이 많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네. 제 표에도 보니까 제조업이 뭐 어떻게 비중도 낮고 그렇던데 네네. 제조업은 그런 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가 인도가 계속 원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 정부였던 만모한 싱 총리 때도 이미 뭐 제조업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라는 주장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 BJP 정부 같은 경우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목적이 그러니까 목표가 25%입니다. 제조업. 근데 지금 제조업이 18%, 17%이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5%까지 가고 싶어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프로덕션 링크드 인센티브라고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제도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더딘 거죠. 제조업이 여전히 네. 어...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늦고 심지어 그 그래요? 국가 그러니까 GDP 성장률 평균보다 제조업 성장률이 더 낮아요. 저는 지금 인도가 제조업이 막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이 네네. 주춤해지고 네네. 그 네. 거론되는 게 베트남, 인도잖아요. 네네. 그래서 베트남은 요즘 여전히 공장 많이 간다고 하고 인도도 워낙 인구도 많고 시장도 넓으니까 여기로 막 너도나도 들어가서 공장 짓고 막 그런 분위기인 줄 지금 알았는데 들어오곤 전혀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곤 있는데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에 성과 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통 저는 제조업이 돌아가려면 우리나라도 네네.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네. 제조업을 네네. 시작했잖아요. 네네. 기계 갖다 놓고 출근시켜서 돌려 네. 이건데 네. 기계 갖다 놓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네. 출근시키는 게 잘 안 돼서 음, 하다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제조업 안 되는 나라들이 다 그렇다고. 그거는 어떻게 금방 바꾸기가 어렵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 출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제조업 자전거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각종 부품들을 주변 업체가 다 만들어내야 네. 자전거 네. 조립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한 30개 정도 되는 부품 업체들에서 모두 전원이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음. 그 나라 자전거 경제가 돌아가는데 네. 출근을 안 해. 그렇다는 거죠. 근태 관리는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생각보다 돈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 잘 만들면 이제 반응을 잘 하는데 예. 이게 뭐 주변 얘기 들어보면 휴일이 좀 많다, 뭐 명절 때문에 휴일이? 네, 쉬고 이런 게 많다라는 컴플레인을 하긴 하는데 예. 뭐 근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인프라 문제도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인프라. 네네. 교통 안 예를 들면 좋고. 교통 안 좋고 그다음에 뭐 부품 수급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인도 정부는 좀 되게 멋진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면요? 재작년 11월부터 인도에서 우리는 반도체 생산하고 싶어요라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예. 그러다가 올해 인도 기업인 베단타와 폭스콘이 MOU를 맺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시작을 할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반도체 생산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왜요? 전기가 중간에 예를 공정 중에 전기 나가면 그거 큰일이지. 뭐 그런 예.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일단 누군가 시작을 했잖아요. 일단은 폭스콘과 베단타가 시작을 하고 네.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 물론 저도 막 미래가 밝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직 뭐가 이렇게 탁 시작하기에는 인프라가 뭐 좀 부족한 느낌이 많군요. 근데 또 자동차는 잘 되거든요. 자동차 제조 조립 네네. 그건 또 왜 잘 돼? 그러니까 그것도 자동차 전기도 산업이 필요하고 뭐 지금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성장 많이 한 산업 중 하나거든요. 야, 그거는 뭔가 클러스터가 있어야 되는데. 클러스터 통째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가 부품 업체들도 다 데리고 네, 들어온다. 네. 예. 기아가 이제 그 안드레 프리데시라는 저희 동네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공장을 만드는데 예. 거기 부품 업체까지 다 해서 클러스터가 들어와 있고 물리 업체도 다 들어와 있어요. 다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다 진행이 예. 되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게 세팅이 이루어진 거죠. 와. 그런 얘기는 맞습니까? 저희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조업 얘기가 나온 김에 인도가 제조업으로 들어가기가 좀 골치 아픈 게 인도는 정부가 막 여기다 얘기하면 얘 말 다르고 뭐지 다르고 그러니까
정부와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인도 정부가 그러니까 현 정권이 잘했던 게 전자 정부거든요. 예. 그런 프로세스들을 그 디지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좀 간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그 뭐 인허가 업무들을 가운데로 모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놨어요. 예. 근데 볼 때 뭐냐면 이거를 타임 시리즈로 보면 인도의 어제와 인도의 내일을 비교해서 성장한다. 이거는 약간 투자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근데 외부에서는 뭐 그것도 봐야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인도로 갈래, 뭐 베트남 갈래, 중국 갈래 이 선택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인도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더 제조업하기 좋냐? 그러면 이제 제조업 자체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좋아지고 얘기는 있긴 뭐냐면 하지만.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 시장을 노리려면 인도에 들어가야 돼. 인도 시장에서 물건 팔려면 관세가 높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생산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인도에서 만든 것만 인도에서 팔 수 있게. 이제 인도에서 만든 것이 비슷한 제품이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들어온 것보다. 근데 소비는 뭐 많아진다고 하니까 뭔가 시장으로서는 매우 매력적일 거는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인도 정부도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놓고 보면 정부 정책은 꽤나 일관적이고 그 꽤나 이제 아기가 잘 맞아 떨어져 있고 예. 그리고 정말 인도에 필요한 것들 정책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그게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래도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현재 좀 더 보이고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인도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까? 어떤 분이 계급이 아직 심해서 네네. 각자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대요.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묶여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 카스트라는 게 직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직업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집안에서 하던 그 카스트 안의 직업들이 이어가는 면이 있고요. 물론 좀 자유는 있지만 있어졌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직업, 그러니까 어떤 계층은 특정 직업만 할 수 있다든지, 어떤 직업은 어떤 계층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사회적인 풍토가 그것도 존재합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고, 뭐 개인 차원의 민간 차원의 노력들도 있지만 그런 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그래서 인도 경제가 꿈틀꿈틀 잘 나가고 있다. 인도의 주택 시장 얘기도 그래요. 인도의 집값. 요거는 1분만 쉬었다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가 1분만 쉬었다가 아주 약간 약 올리는 기분으로 인도 집값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1분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네, 네. 인도 IIM 벵갈루루 네. 양혜철 교수님과 양혜철 교수. 인도 경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양 교수님은 요즘 우리나라 집값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 한국에 들어올 꿈도 못 꿨죠. 작년까지. 집값이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이제는 빚을 내면 살 수 있겠다. 바이가 말고 리버 주겠다. 네.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죠. 인도는 어때요? 주택 그러니까 시장은? 인도에서 지금 아까 그 파이낸셜 타임즈 자료를 보여드렸 이게 잠깐. 그러니까 그 산업별로 볼 때 예. 총 부가가치 성장이 두 번째로 오는 게 건설입니다. 건설. 뭐 우리나라도 건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근데 건설이 이제 민간 쪽에서는 하우 주택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공공에서는 인프라 쪽이거든요. 음. 그래서 민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예. 먼저 그 전에 이주 노동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요? 네. 우리 요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 기계 문제가 있어서 예. 네. 소리가 지직지직 아하. 걸리는 모양입니다. 아, 또 그런 네. 모양이네요. 한 1분 정도만 더 이따가 쉬었다가 2부를 그 마치 사이에 새로 시작한 것처럼 하죠.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다 보니까 뭐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